도배를 해놨는데 도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좀 올라왔어요. 제가 선생님하고 한 몇 주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때였잖아요. 거의 뭐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셔서 울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긴 겉으로 했는데 울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속으로 울고 있었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되게 속상하긴 해요. 아, 그렇죠. 저도 한 3주 전에 계약을 했어요. 그때 집 볼 때 자기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곰팡이 들어와서 곰팡이. 냄새만 한 10분 아. 동안 맡았대요. 반지하는 그게 기본이지.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계약을 했는데 아니 좀 예민한 사람이 빈집일 때 비 많이 오고 이래서 입주하기 한 일주일 전에 딱 갔는데 이런 상태인 거예요. 경기도 광주에 집 한 채 낙찰 받았었고요. 신축급의 그거는 반지하 거의 받은 신축급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화곡동 반지하 낙찰 받았고, 이거는 작가님이 이제 마지막에 작가님 추천도 있고 저희 저희 수강생들이 권리 분석하고 찾아서 추려주셔서 작가님이랑 동행 임장하는 마지막 수업에 봤던 물건인데, 그 반지하를 저는 좀 겁이 났지만 어쨌든 작가님은 제가 반지하 때문에 찾아온 거기 때문에 용기 내서 그러니까요. 낙찰을 받았고, 또 저희 수업 중에 임장을 간 물건이기 때문에 꼭 낙찰을 받고 싶었어요. 근데 그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5분이나 입찰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. 너무 기분 좋았어요. 건물 외관을 봤을 때, 그리고 아까 필로티 주차장 쪽을 보니까 위쪽에 그 우레타 폼을 무섭게 쌓아놨다고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외관을 보고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, 거기서 또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낙찰까지 받으셨다는 거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, 이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, 특히 선생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유추를 해봤을 때 왜 굳이 이런 물건까지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안 좋은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강남 쪽에 거주를 네. 넣어도 되죠? 선생님 미리 말씀하셨던 게 아닌데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알게 된 게 또 남편께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. 의사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의사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 분이 왜 이런 선생님이랑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반지하까지 하게 되셨는지도 돈과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삶이 좀 나온다는 생각도 저는 되게 드는 것 같아요. 너무나도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이 반지하를 왜 낙찰을 받게 됐는지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, 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집은 네. 딱 보니까 문 앞에 페인트도 칠해놨고 몰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새 거라고 생각이 네. 드는데 이 몰딩은 선생님이 작업을 좀 한 거예요? 연식이 그래도 꽤 됐잖아요. 1992년. 92년산이면은 야 이거 30년이 넘었구나. 30년 된 거 치고는 괜찮네. 그러니까요.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손을 그래도 한번 대신 물건이라서 맞네요. 몰딩과 방문이 다 교체가 되어 있었고, 거실도 지금 일부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고. 몰딩에다가 돈을 꽤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짝하고 거실 쪽에 몰딩 해놓은 것만 하더라도 걸레바지도 다 돌려놓고 한 게 최소 500은 들었어요. 이런 거 하려면. 낙찰 받자마자 500은 세이브 했다라고 네.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여기 낙찰 받은 지는 그래도 한 달, 2달? 뭐 그 정도 꽤 됐죠. 그래도. 여기가 예. 근데 선생님이 수리를 조금 했잖아요. 네. 바닥 이거 장판도 한 거예요? 한 거예요. 지금 좀 지저분해서 그런데 페인트 공사를 하고 수리 순서를 좀 알려주셨잖아요. 페인트 1번, 그리고 마지막에 도배 장판, 거의 마지막 단계에 그쵸? 들어가는데 도배 사장님이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집이 좀 습하다, 말려야 한다. 근데 지금 도배하고서 바로 보일러 틀 수가 없잖아요. 건조해봐라 하셨는데 곰팡이가 좀 올라오고 해서 일단은 스톱을 하고 심란한 상황이 좀 빠졌죠. 그러면 수독을 했다는 게 어디까지 했는지 여쭤보면 도배랑 장판은 한 거고 장판이 약간 마음에 안 드네? 왜 겹쳐놨을까? 일부러 겹쳐놨나? 공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 예쁘지만 여기가 습한 집이라 벌어진다고? 벌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? 겹친다. 얘기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.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겹쳐놓는 방식이 시공하시는 분의 의도가 있었으니까 장판 종류도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시공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건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깨끗하니까. 컬러나 이런 거는 반지하에
맞춰서 사장님이 골라주시는 대로 그냥 했어요. 잘하셨어요. 임대용으로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네. 들고 도배를 해놨는데 도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좀 올라왔어요. 제가 선생님하고 한 몇 주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때였잖아요. 거의 뭐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셔서 울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긴 겉으로 울지 했는데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속으로 울고 있었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되게 속상하긴 해요. 아, 그렇죠. 저도 한 3주 전에 계약을 했어요. 비 많이 오기 전에 반지하 계약을 했어요. 3, 4주 뒤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또 장마철 되니까 자기는 거의 결벽증이래요. 아, 근데 왜 반지하 들어와? 그렇죠. 그거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 안 거야. 맞죠. 상대적으로 네. 저렴하니까 들어온 건데 그때 집 볼 때 자기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곰팡이. 들어와서 냄새만 한 10분 아. 동안 맡았대요. 반지하는 그게 기본이지.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계약을 했는데 아니 좀 예민한 사람이 빈집일 때 비 많이 오고 이래서 입주하기 한 일주일 전에 딱 갔는데 이런 상태인 거예요. 도배를 해놓으셨는데. 아 해놨죠 당연히.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네, 거고 네. 마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. 세입자가 중간중간 짐 갖다 놓으러 온다고 그죠, 했었는데 그죠, 그죠. 혹시라도 볼까봐 그치. 그럼 거기서 계약 파기되면 또 네.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? 이게 닦여요. 아니 제가 한번 락스반, 물반 사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걸레질로 정말 다 닦아봤어요.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? 없어져요. 네.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곰팡이는 닦이는데 네. 누런 자국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이 살고 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. 예.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그 습기를 머금고 공기가 또 갇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상층도 그렇고 아파트도 곰팡이가 당연히 요새 날씨에서는 생기죠. 올라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으니까. 근데 반지하라고 하면 반지하니까 저렇게 심한 거야 라고 생각이 또 할 수도 있는데요. 최근에 날씨의 영향과 공실로 한 달 동안 계속 비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이 주변에 그래도 보완을 많이 해놨다고 생각도 들어요. 선생님이 해놓으신 게 여기 렉산 앞에 다 실리콘 쏘고. 실리콘도 쏘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바지도 오수관도 잘려 있어가지고 비 많이 오는데 폭포수. 천둥 치는 소리가 막 천둥 치는 소리가. 난다고 그것도 배관 더 연장해서 뒤로 돌려놓고 보고 TV 지금 네. 제가 배상 신청을 해놨는데 배상 신청. 배송 그게 신청은 뭐예요? 네, 수리하시는 사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 우수관 예전에 케이블 TV 네네. 이런 장치를 예전에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시간 절약상 우수관에 많이 매달아 놓으셨대요. 아, 근데 그렇구나. 쇠 장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. 우수관이 막 덜렁덜렁하고 다 휘었는데 케이블 장치가 마침 또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네. 이런 경우는 케이블 회사에다가 수리 배상 신청을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. 네. 자기 아는